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람이 꽤 쌀쌀한데요. 저는 어제보다 목이 더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오늘 팟짱이 마련한 순서는 모두 새 코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못생긴 감자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전직 기자로서 최근 언론의 현실, 그리고 주민투표로 결정된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뿐만 아니라 가리왕산 벌목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테러를 했다, 또 내란 음모를 했다, 이런 폭언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폭언,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청와대 감사원 감사,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탄 감사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만나봅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정부는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지난 9일 강원도 인구 7만의 작은 도시 삼척 주민의 승리를 올곧이 받아안아야 한다고 나서는 정치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원전 대신에 대안적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을 돕겠다, 이렇게 나선 분위기도 하신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못생긴 감자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웃으세요. 네. 여기서는 언론인들이 불량 감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불량 감자. 네. 네. 지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애청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해 오던 장윤선 기자님의 팟짱 첫 방송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많이 듣고요. 자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송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사님 처음 뵌 게 23살 때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홍안의 미소녀일 때 그때 시민단체에서 그때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셨죠. 네, 그때 뵙고 그때부터 아주 평생 같이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쭉 한 지난 20년을 따져보니까요. MBC 기자셨고, 또 언론노조 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지금 행정가로 재선 강원도지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쭉 걸쳐온 직업 가운데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역시 이제 기자 시절이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순수한 열정으로 이제 일을 했던 때가 좀 그립기도 하고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 어려울 때였지만 그래도 언론인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이 제일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최문순 딱 그러면 그 불도저를 직접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불도저를 직접 끌고 올라가가지고 쓰레기산을 막 파고 했던 그 선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요새 기자들이 좀 젊은 기자들이 그런 저돌적인 취재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월급쟁이처럼 됐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우선 취재 환경도 그렇기도 하고, 또 정치 권력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패기 있는 젊은 기자들이 별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가 전체로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 벌써
재선 되셨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좀 이번엔 좀 재미가 있으세요? 이번에는 이제 재선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감이 생겼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도의회 또 시장 군수는 이제 패한 상태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의회 같은 경우는 38대 6 그리고 시장 군수들은 15대 2대 1 1이 이제 저희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또 불안정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회가 많이 도와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의회가 완전히 빨강색이 장악이 돼가지고 도저히 개인기로 돌파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구만요. 지난 여름에 제가 강원도에 갔었는데요. 고성에 갔었거든요. 그러셨습니까? 근데 갔더니 거기 제주도에서 시집 온 해녀들이 쫙 계시더라고요. 멍게삼을. 해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해녀 그러면 뭐 제주도만 있으신 줄 아는데 강원도도 못지않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갔는데 해녀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냐고 여쭸더니 그동안 그 높은 사람들이 고성에 오면 여기 변변한 숙소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안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최 지사님은 오시면 우리랑 똑같이 민박집에서 주무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막걸리 드시고 너무 서민적이라고. 고성에 자주 가서 소주를 드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주보다도 그 이제 해녀들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연세가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막 그 해삼, 그 성게 이런 거를 막 잡아 올려서 같이 먹습니다. 소주에 곁들여서. 그러면 아주 뭐 그 맛이 정말 그런 맛을 어디 딴 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맛에. 그거 드시러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한번 와주시면 아주 그 맛은 뭐 어디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사랑받으시더니 강원도 산골 바닷가 곳곳에 그냥 민생을 파고드는 진짜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요. 또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고요. 그것도 해변가에 지금은 이제 조금 아까 무슨 호텔 같은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해변가에 그 해녀들이 계시는 민박집에서 같이 자는 것도 아주 새로운 체험입니다. 아침 되면 이제 눈앞에 새가 떠오르고 또 미역국도 같이 아주 싱싱한 미역국도 같이 먹고 이런 게 아주 새로운 체험이니까 많이 좀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다룬 영화 제보자가 개봉이 됐어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려서 보러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들 보러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당시에 이제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 이제 보러 가질 못했습니다. 거기 제 대역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그 헤어스타일이 살짝 비슷한 분이. 글쎄 저도 사진으로는 봤는데 조금 좀 가발을 씌워서 내보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그 임순례 감독님께서요. 모발의 그 양이 좀 다르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굉장히 근엄하게 나온다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근엄하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됐다고.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학수 PD 분장을 한 배우 박해일 씨가 왜 이걸 못 틀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사장님 이거 오늘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뭐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차를 이렇게 쭉 후진을 해서 야 오늘 틀자 난 집에 가서 볼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실제 그랬었던 일이 있었나요? 이제 그거보다 더 심했죠. 사실. 우선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시위대들이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그걸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캠프를 따로 다른 곳에 화장실을 차렸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마포의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따로 차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이걸 방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방송을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네. 내가 이걸 방송을 하고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날 오후에 네. 그날 오후에 줄기세포 없다 하는 이제 내부 폭로가 나왔죠. 네. 이제 그게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1차 첫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이 있었는데 그 네. 영화에는 좀 단순하게 그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때 거쳤었습니다. 네. 네. 그때 최 씨 삼형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예.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최 씨들이었군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MBC가 네네. 정말 그 활약하는 기자, PD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 MBC 네네. 건물은 되게 좋아졌는데 네. 어떻게 네. 보도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보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교양, PD 수첩,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그때 북극의 눈물이라고 네.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드라마. 드라마도 아주 다 좋았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율성, 네. 우리 기자, PD들의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이제 창조적인 일을 해내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율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MBC는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자율성도 없고 뭐 패기가 네.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런 사명감과 패기가 많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MBC는 죽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죽은 지가 좀 오래됐다. 죽긴 죽었는데 죽은 지도 오래됐다. 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강원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9일 삼척 원전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84.97%. 무려 85%의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삼척이 반해군동의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런 주민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85%죠. 네. 85%니까 뭐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제 압도적인 반대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해시를 네. 비롯해서 강릉시 그 부근 인근에서도 뭐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계속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전체가 반대한다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강원도는 청정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 청정구역이고 주로 이제 저희 산업이 그 청정 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네. 이런 것들인데 원전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고 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피해가 되고 그건 뭐 강원도 피해가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에도 피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산업이라는 게 적절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강원도에 그거 하나 들어와서 강원도 관광산업 전체가 망가져버리면 네. 국가로도 손해가 된다고 봐서 저희들도 정부를 적극 설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는 원전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제 국감에서도 산자부 장관이 비슷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입장,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입장으로는 좀 뭐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죠. 이게 다른 데서 다 반대하고 나오면 다 짓질 못해요.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네.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처음에 우리 삼척에 원전을 짓는다 그럴 때부터 네. 시 단위 아니겠습니까? 뭐 큰 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7만 3천 명 되는데요. 네. 시 한가운데다가 원전을 짓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어디 옮겨가든지 아니면 정책 전체를 네. 원전 정책 전체를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정부가 신규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이런 태도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게 됨으로써 이게 원전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싸게 보이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싼 비용이 아니다. 그 위험 요소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네.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비용에 가산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원전 정책 전체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은 개인적으로 원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저기 우리 뭐 여러 차례 반대 입장 우리 도에서도 냈고요. 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맑은 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네. 습도 우리 강원도에 이제 산이 한 82%가 됩니다. 습도 네. 보존을 해야 되고 근데 국립공원도 3개나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 많이 있어서 네. 군사 시설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군사 시설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한데 네네. 정부가 아직 시민의식을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네. 일단 삼척 원전 반대 주민대책위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뭐 폭동이 나게 만드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밀양 이제 송전탑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우리 걱정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밀양은 이제 저기 이제 어떤 우리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또 도심에서. 근데 이것은 시 한가운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굉장히 수준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네. 좀 더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다가 원전을 짓겠다 이런 발상은 조금 그냥 보더라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전 짓겠다고 하면 그 자기 집 그 안방에다 원전 짓겠다 했을 때 찬성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지 그 장관님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이 개발론자들은 이게 원전이 경제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원전 지으면 뭐 사람들도 늘어나고, 뭐 상가들도 활성화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제 지금 뭐 이미 영덕이라든지 뭐 고리라든지 뭐 다 지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 원전 때문에 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살아나거나 그런 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보상금 같은 것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런 비용은 좀 다소 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거고 일부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어서 뭐 이렇게 크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사님 만약에요 정부가 좋다. 그 삼척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 강원도가 이 원전 예정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겠다? 지금 그 크기가 약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100만 평이면 어느 정도 크냐면 이제 여의도보다 여의도가 87만 평이니까 여의도보다 좀 더 큰 크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도 이제 전기가 모자라서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지역으로 바꿔서 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막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전국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강원도가 뭐 거의 대부분 뭐 꼴찌를 하는데 이거는 1등입니다. 경제의 뭐 거의 모든 지표가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둘째인데 이거는 뭐 단연 1등입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12.5%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압도적 1위고 전국 평균이 3.2%니까 뭐 4배도 넘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우리 강원도에 닿지 않게 뭐 플라즈마 발전소라고 세계 최첨단 발전소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굳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라는 건 어떤 건가요?
플라즈마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플라즈마라는 말이 뭐냐면 번개입니다. 번개의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그러는데 네네. 번개를 이제 예를 들어 석탄이나 그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나 네. 쇠똥이나 이렇게 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아주 높은 전기를 걸어서 그래 아주 굉장히 고열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걸 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낮은 열로 이걸 태우니까 잘 안 타고 그다음에 열량이 안 나왔었는데 이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기술로 번개를 계속 쇠똥에다가 때려가지고 예. 이제 그걸 태워서 가스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으로 저희가 태백에 이 발전소를 세워서 네. 이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운영 결과는 성과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 가리왕산이요.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 중봉의 벌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나서서 지사님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는 또 고발된 건 몰랐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선 이게 이제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전체, 남한 전체에서 유일한 코스입니다. 다른 산에서 그 코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국제 규격이 나오는 단 하나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 뭐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없고 지금 뭐 올림픽을 안 하자면 모를까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올림픽을 포기하든가 활강장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뭐 이미 의사결정이 옛날부터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의 임무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연석회의를 해서 우선 이제 코스를 최소한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남성 코스와 여성 코스가 각각 따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길이가 좀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이것도 세계 최초로 남성 여성 코스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하나만 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내려오는 코스도 식생이 이제 최소한 나무를 가능한 한 베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틀어서 그렇게 지금 해서 잘 합의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또 뭐 설득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뭐 최소한 그런 이제 훼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뭐라자면 이제 빈곤 이제 뭐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뭐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저희들은 또 빈곤 문제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를 이렇게 절충을 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환경단체들은 환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또 정치인은 사람과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되는 예술이어서 나름의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또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하자고 그 난리를 쳤는데 가리왕산 때문에 또 동계올림픽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방 재정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근 정부가 담뱃값 올려가지고 이거 세수확보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담뱃값을 올리면 이 인상분의 73%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지방정부의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저는 뭐 담배를 끊었습니다만은 담배값을 올리면 이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또 담배값을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올리더라고요. 2배 가까이 올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올리면 끊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이렇게 수입이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세수가요? 네, 세수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끊을지가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는데 네. 대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세수가 주는 걸로 나와서 예.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요새 좀 반대하는 걸로. 좀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욕만 먹고 득은 안 될 것 같다. 네. 아, 그렇군요. 강원도는 그러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세수가 8억이나 주면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욕은 욕대로 먹고요. 네. 욕을 드시는 길에 네. 더 욕을 드실 만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정치권 얘기인데요. 네. 그 욕은 제가 먹어야 됩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신 민주당인데요. 또 비대위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야 민주당은 비대위 전문 정당이야? 뭐 이런 얘기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같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대위 전문당이라고 합니까? 제가 지었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그 당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데가 아마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도의회 구성이 38대 6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38대 6이면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볼 엄두가 잘 안 나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들은 15대 2대 1. 네. 12가 그 무소속입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고. 1위 민주당. 1위 민주당. 네. 2는 무소속.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역인데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근데 좀 다만 비대위 전문당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너무 좀 지나치게 흥분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좀 안정화가 먼저 아닌가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고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좀 안정을 좀 시켜놨으면 좋겠다. 안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혁신이고 뭐 개혁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나 지금도 이제 조금 아까 우리 당의 명칭을 민주당이라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저도 이제 민주당이 입에 붙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게 좀 잘 아직도 한참 외웠다가 잊어먹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당의 명칭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당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기 이익을 보려고 수시로 변경을 하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자성을 해가고 성찰해가면서 좀 다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당이 그래도 한때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정당이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도 하겠다는 모바일 정당, 이것도 못 하겠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당의 비전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강원도 행정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인이시니까 이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란 이름 안에 비전도 있고 방향도 있고 당 운영 방식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정비와 내부 결속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정착되지 않고 그것을 끌어갈 리더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좀 빨리 보완을 해서 가고 그러면 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제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벌써 수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존재감을 자꾸 잃어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패배의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바일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모바일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그 당원을 모으고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수단인데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긴 하죠.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 그걸 뭐 투표를 할 때 몇 번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계파 쪽으로 유리하다는 대중 정치인에게 유리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먼저 선점한 정책이니만큼 잘 보완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안정화 단계가 먼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또 꺼내면 이제 또 도로 깨져버리는 거죠. 또 시끄러워지는.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정당인 것 같아서 제발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계시면서도 불안하신 거예요, 당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면 어디 나가서 만나면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을 먼저 해주시니까 나는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걱정을 먼저 해주시니까 이게 어디 피해 나갈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단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있을 때 혼자서 파란 옷을 입고 버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16일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됩니다.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그 청와대 앞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에서 저렇게 3차 협상에 거쳐서 표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안산 지역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출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옛날에 그래요? 태백, 영월 이렇게 폐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단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 5분의 1, 안산 시민의 5분의 1 정도가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고요. 지금도 거기 피해자들 중에도 그만한 비율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제 빨리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이 지역에 보면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뭐 어디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이런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늘상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재난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과거에 해결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치인들이 좀 적극 나서서 빠른 속도로 그분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침에 일찍 연결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이건 학교에 대한 테러야. 너희가 내란 음모를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던진 폭언입니다. 도대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막말을 한 것인지 좀 그 황당한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온 오마이뉴스 사회부 선대식 기자를 연결합니다. 선대식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얘기, 학교에 대한 테러다. 너희가 내란 음모를 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교사가 어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경기도 용인시의 이제 신봉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요? 네,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의 그 방송부 담당 교사들이 네, 방송부 학생 8명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이제 이 학교가 2012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방송 장비가 좀 고장이 많이 나서 네. 교사와 방송부 학생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갈등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방송부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줬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방송부 학생들이 동아리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이제 교사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교내 방송국을 하는데 교내 네. 방송 장비가 고장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내라는 뭐를 했다? 테러를 네.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저도 좀 황당했는데요. 네. 이제 이 학생들이 지난 7월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실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 장비에 고장이 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밤 늦게까지 수동으로 종소리를 이제 치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이제 방송 장비를 점검했는데요. 네네. 이를 두고 이제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일부러 방송 장비를 고장을 내고 땡땡이를 치는 거 아니냐. 땡땡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학생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방송 장비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압박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이 좀 이렇게 좀 심한 폭언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막말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뭐 일부러 방송 장비를 고장내거나 뭐 이걸 장난치려고 그랬다. 이렇게 본 건가요, 선생님들이? 네, 제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송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방송부 담당 교사들한테 문제 해결을 좀 요청했었는데요. 네. 방송부 담당 교사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장을 찾아가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걸 가지고 교사들은 아니 어떻게 학생이 교장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교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폭언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월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실에 이제 학생들이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냈고요. 네.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막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제가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초래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생각하기에 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테러범 내라는 거지 이렇게 교사 학생이 얘기했는데 이게 폭언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게 교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그리고 또 경기교육청 안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걸로 보이는데요. 직접 이 현장을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막말 혹은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사람에게 이런 폭언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정이 좀 크고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제 8명의 학생들이 이런 폭언을 들었는데, 네. 이제 학생들 중에 2명은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더라고요. 아, 학생들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폭언이 단순히 아까 말했던 지난 9월에 있었던 이런 폭언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 이제 민방위 훈련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대피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방송부 학생들이 이제 작년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제 신속하게 대피하라라고 이제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 교사는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방송부 학생들에게요. 네. 니네 아이 학생들 다 죽일 생각이냐, 또 그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킬 생각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바로 그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폭언을 들었던 학생들인데요. 네. 그 학생들이 방송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송부 문에 이렇게 팻말로 방송부 출입 금지 이렇게 팻말을 붙이도록 또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네.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교사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학교 당국 그리고 경기교육청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서 더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14) 국감 스타. 2014 국감 스타 시작합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참사의 원인이 뭔지, 도대체 왜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 밑으로 수장됐는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진도 팽목항에선 오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을 기다리면서 목 놓아오는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함께 하셨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해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청취자들을 향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감사원 감사인데요. 예.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걸 좀 따질 생각이십니까?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했는데 그 발표 과정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2일 그리고 13일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 문서 검증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 청와대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관한테 대면 보고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 담당 감사관은 청와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이제 감사원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내용보다도 청와대에 대한 그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부실했다,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문서 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어떤 감사를 했고 또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감사 담당했던 감사기관에게 과연 청와대 감사는 어떻게 되었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네.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문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상당 부분 답변도 거부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감사에 많은 내용이 담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부실 감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도 되는 건가요? 나름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청와대를 입건하지 않고 네. 청와대 감사를 종료한 것을 종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부실한 감사였다. 일단 충분한 자료 제출이 없었고 네. 거기에 대한 판단도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청와대 담당 감사관이 청와대한테 2가지 질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궁금해했던 내용인데요. 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했을 때 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과연 정확한 상황 인식하에서 나온 질문이었냐? 네. 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네. 그리고 당시 4월 16일 날 전원구조라는 이렇게 오보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오보에 대해서 이후에 이것이 오보라는 것을 대통령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네. 등에 대한 이런 질문을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서명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네. 그 답변을 저희들한테 열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네. 입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일, 13일 했던 문서검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들이 국정감사 오늘 하기 이전에 네. 사전회의 때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네. 이러한 청와대의 그 답변서를 저희들 문서검증 때 거부한 것은 맞지 않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독려와 항의를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 시에 답변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해놓고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감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그건 감사원이 네. 이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네. 근거 자료와 판단의 근거를 그렇죠.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사원의 설명과 또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님들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원의 이런 태도는 정말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라서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6개월 전에 4월 16일 날 아이들이 물에 이렇게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굉장히 긴급했던 그 이른바 골든타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이거에 대한 감사는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적 이렇게까지 확인된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들 아직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당시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고 네. 대통령 에게 보고됐던 내용이라든지 네. 또 구체적인 보고의 뭐 횟수라든지 등등에 대한 네. 것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보고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거부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네. 또는 문서 제출을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 기록물의 해석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지정 기록물로 됐을 경우에 네. 15년 또는 30년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네. 그 보호 기간의 기산점은 네. 퇴임 이후부터 이제 보호 기간이 네.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는 네. 비밀 문서가 아닌 한 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네. 하는 것만으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소상히 밝힐 것을 오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정될지 말지 모르고 아직 예정된 상태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청와대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다는 의미는 보호 기간 안에는 못 보게 한다. 그 열람이 이제 극도로 제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호 기간이라는 것은 퇴임 이후의 기산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보호 기간이 이제 설정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퇴임 이후부터 시작하는 건데 맞지도 않네.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한다는 것은 전혀 그 대통령 기록물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상식에 위반한 해명을 자꾸 하니까 오히려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들이 뭔가 이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의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세월호 유족들도 이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나 또는 검찰 수사나 등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밝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능한 투명하게 정말 그것이 어떤 국가의 비밀이 아닌 이상은 밝혀서 그것을 판단에 맡기고 또 그런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앞으로 이 세월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답답하다. 이번에 전해철 의원실에서 세월호 특별감사 실시 배경에 대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어떤 문제점이 좀 드러난 게 있나요? 예, 이것도 역시 열람 과정에서 이제 확인한 거였고요. 이제 대체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이 사고에 대해서 이걸 그 정부의 어떤 부실한 대응 체계, 사고 출동 대처 미흡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현안인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선주라든지 선박 관리 이 선원들의 문제에 좀 더 그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감사 실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선주와 부실한 선박 관리도 참사의 커다란 원인이지만 또한 그거 못지않게 특히 구조 과정에서 그 난맥상이라든지 사고 출동 대처도 그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치 그런 부분은 그 언론에서 단순한 부각되고 있고 책임은 크지 않은 것처럼 이름 보이는 그 감사 실시에 관련된 그런 이제 문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그 감사 실시 배경이라는 이런 문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나 어쨌든 부실한 선박 관리에 책임을 밀고 구조 과정의 난맥상이나 사후 출동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대응의 문제점은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좀 드러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축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점을 감사에 중요한 그 이렇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을 정부 책임보다는 마치 선주나 선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건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비밀 문서를 파기했다. 이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고 도대체 이걸 왜 파기한 건가요? 일단 이제 감사원에서 국방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건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국방부 특히 해군에 대해서 네. 감사 결과가 나타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해군의 경우에 네.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해군보다 더 나은 장비를. 네. 근데 그런 해군이 왜 그 신속하게 구조 활동에 합류하지 않았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방부 내지 해군의 그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해서 네네.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애초 실지 감사를 하겠다. 네. 이제 좀 더 감사를 정밀하게 하고 자세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지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또 뒤에 확인했더니 실지 감사를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나 또는 좀 이렇게 안 맞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나 감사원에서 실지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네. 또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튼 주요한 그 9개 정도를 또 문건을 파기하고 네. 또 그 제출된 자료 중에 또 일부도 파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과연 이 문건의 파기가 네. 적법하고 적정하게 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해서 질의하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주로 그 국방부 문서 파기된 문서를 보니까 세월호 침몰 관련 뭐 삼함대 시간대별 세부 초동 조치 내용, 뭐 그리고 교신 내역, 뭐 그리고 그 합참의 상황 보고 및 처리 절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됐을 텐데 이거를 파기했다는 거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잘 지적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는데요. 감사원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감사원의 판단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은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네네. 중대본이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중대본은 이제 안행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네네. 또 이제 부처의 그 수습대책본부라는 거는 각 부처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박 4고인 경우는 이제 해수부 장관이 수습대책본부장이 될 수 있고, 네. 또 중대본 부장으로는 안행부 장관이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 해양사고 수준을 벗어난 국가 재난 상황이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대본만의 책임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체계도를 봐도,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이런 체계도를 네네. 봐도 중대본 위에 위치하는 게 국가안보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정보 상황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정말로 국가적인 아주 위중한 재난 상황이었다. 네. 라고 한다면 통장의 중대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의 관리 체계에 있는 국가안보실이 정보 상황 관리 업무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네. 안보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해군이 적시에 투입을 못했다. 네네. 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군의 투입을 그 해수부 장관이나 안행부 장관이 쉽게 결정하고 지시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체계도상에도 있지만은 그 상위 기관 기구인 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취합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안보실에서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네네. 맞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해석도 이와 같이 하고 네. 더 나아가서 네네. 이걸 그 체계도 체계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보실은 뭐냐? 안보실이라는 게 그 관리 기본 지침에도 정보화 상황의 최종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안보실에서는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되는 거냐? 적어도 그 안보실에서 파악했던 내용, 조치했던 내용, 그리고 실제 안보실이 어떤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네. 이거를 그 아주 형식적인 산업의 안전관리기본법의 체계에 따라서만 중대본까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지적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청와대에 대한 허술한 감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방부의 비밀 문서 파기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 이 최근에 사이버 사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내일 국감에 다음 카카오 이서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나요? 예.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서구 대표와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두 분과 함께 내일 그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이버 사찰 문제도 굉장히 뜨겁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해철 의원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최문순 지사와 고성에서 멍게 해삼 토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